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의 약국을 개설할 때 어느 지역이 가장 좀 핵심적인 위치로 꼽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걸 제가 약국마다 가서 확인을 한 건 아니고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고요. 그 국민은행에서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 또 국민은행 카드 자료, 그리고 SK텔레콤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권의 범위라든가 또 어느 지역에 또 비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제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적으로 시청함으로써 많은 좀 상권에 대한 이해와 또 본인이 작업할 때 또 상가를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곡에 약국을 개설하면 과연 어디가 가장 좀 핵심적으로 약국이 가장 잘 되는 곳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역세권별로 이렇게 상권을 제가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양천 향교역의 약국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3개 이하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이하가 아니라 아예 약국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있다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상권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3개 이하가 되면은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향교역에는 빅데이터 자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발산역, 그리고 마곡나루역, 그리고 마곡역과 그리고 신방화역,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한번 이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매출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까지 한번 이따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발산역이 가장 많은 약국과 그리고 매출액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7개 약국이 개설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총 매출액은 모두 다 이 7개 약국에서 7억 6,574만 원이 지금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을 보니까요, 각 약국마다 평균적으로 한 1억 9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위 20%와 하위 20%를 나눠본 결과 상위 20%는 3억 6,967만 원이고요. 하위 20%는 1,3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이용 고객은요, 한 6만 6,007명, 그리고 평균 약국에서 카드로 계산하는 평균 이용 금액이 11,601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나루역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을 때는요, 신방화역 상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총 매출액이었는데 매출액 자체가 이제 마곡나루역 상권으로 좀 옮겨온 것 같아요. 이 병원마저도, 그러니까 이 약국이라는 것은 어차피 병원이 있어야지만이 처방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국은 병원과 한 몸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약국이. 그래서 총 매출액이 5억 6,254만 원. 그래서 평균 매출로 보면요, 1억 4,033만 원인데 상위 20%는 한 3억 454만 원이고요. 하위 20%는 5,478만 원입니다. 자, 이게 4개이기 때문에 상위 20%, 하위 20% 해봐야 하나가 좀 잘 되고 하나가 좀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곡나루역 상권도 한 4개 정도가 되고 지금 이런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곡역 상권과 이제 신방화역 상권이 남았는데 총 매출액으로 보면은 마곡역 상권이 이제 신방화역 상권을 좀 넘어선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역 상권이 점포가 3개가 있는데 총 매출액은 3억
5,075만 원이고요. 평균 매출액이 1억 1,729만 원. 상위 20%잘 되는 곳이 1억 9,936만 원이고요. 그리고 하위 20%, 뭐 하나겠죠? 하나가 안 되는 곳이 2,575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월 이용 고객은요, 35,146명이고요. 평균 이용 금액은 9,980원. 아까 저기 마곡나루역 상권에서 평균 이용 금액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여기가 좀 평균 이용 금액이 높았어요. 18,349원. 왜 이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 이용 고객 면에서는 지금 발산역 상권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이용 금액이 높다 보니까는 총 매출액 면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방어역 상권 같은 경우가 점포가 3개, 총 매출액이 월 3억 2,096만 원, 그리고 평균 매출액이 1억 704만 원인데, 여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상위 20%와 하위 20% 평균 매출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거의 1억대. 1억, 뭐 많은 곳이 1억 1,407만 원이고요. 안 되는 곳이 1억 210만 원. 그러니까 이곳에는 약국이 3개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용 금액은 9,888원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곡나루역 상권이 이렇게 평균 이용 금액이 높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빅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인지를 해 보시고요. 전체적인 이용 고객은 발산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세 곳이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 것으로 한 3만 명 내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발산역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과며 또 이비인후과, 그리고 피부과, 뭐 성형외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매출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곡에서는 4곳 상권의 약국의 매출을 좀 알아봤고요. 그에 반해서 또 제가 비교를 해볼 만한 곳, 또 여의도 상권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의도 상권이 의외로 많이 높은 곳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이 여의도 역 반경 300m 내에 17개의 약국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이 15억 5,921만 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은 9,211만 원 정도가 되고요. 상위 20%는 1억 9,231만 원, 그리고 하위 20%는 2,104만 원. 여기도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죠.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이용 고객이 14만 1,773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여의도 인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인도 많고, 아무래도 주변에 아파트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미성 아파트라든가 또 뒤쪽에 보면 한양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데도 별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서 한번 보면 여의도가 17개, 총 매출액이 15억 6천만 원으로 가장 큰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점포당 9,211만 원, 이용 고객은 14만 명, 평균 이용 금액은 1,998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병원 인근, 그러니까 이대 서울병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 인근으로 이제 9개의 약국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은 여의도보다 높아요. 역시 뭐 종합병원이니까. 그런데 이 이대병원의 이 16억 4천만 원도 사실 종합병원 인근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뭐 한 30억, 4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대 서울병원이 지금 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이게 1월달 아니었습니까? 기준 월이. 그렇기 때문에 16억 4천만 원이고요. 점포당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용 고객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 않은 6만 1,000명, 그리고 평균 이용 금액 자체가 다른 것보다 많이 높죠. 2만 7천 원 정도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제 발산역, 마곡나루역, 마곡역, 신방어역 이 4개를 비교하더라도 그래도 발산역 자체가 이제 7개로 가장 많고 7억 7천 전체적인 매출. 여의도에 비하면 뭐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매출인 것 같습니다. 점포당 매출은 1억 900만 원으로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용 고객은 6만 6천 명.
여의도에 비해서 한 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이용 금액은 11,601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마곡나루역이 총 매출이 5억 6천만 원으로 발산역 다음으로 이제 그 순위를 차지했고요. 점포당 1억 4천만 원. 그리고 이용 고객은 한 3만 명 정도, 그리고 평균 이용 금액이 좀 높은 곳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8,349원이 되겠습니다. 마곡역 같은 경우에는 3개 총 매출액이 3억 5천, 점포당 1억 2천이고 이용 고객은 3만 5천 명이고 또 평균 이용 금액은 9,980원인데 마곡역은 3개 총 매출액은 3억 5천, 점포당 매출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이용 고객은 4만 5천 명. 그래서 평균 이용 금액은 9,980원 정도가 됐고요. 신방화역도 이제 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총 매출액은 3억 2천만 원, 점포당은 1억 700만 원인데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것이 거의 비슷한, 3개가 비슷한 1억대 초반에 그런 매출을 올리고 뭐 사이좋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고객은 3만 2천 명, 그리고 평균 이용 금액은 9,888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발산역을 제외하고는 한 3만 명 내외 정도의 고객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역시 발산역이 한 6만 6천 명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약국의 고객은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이대병원도 사실 발산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병원 특구가 이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다시피 뭐 약국마저도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어느 곳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국이라는 것은 어차피 병원과 같이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또 얼마만큼 되는 것이다, 또 이게 알 수가 있겠죠. 또 앞으로 이제 또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 까지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상가를 알아보시면서 또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여러분들께 또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